업자 매물은 걸러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사람들이 업자 매물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보온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크를 주차하기도 하고 농업용 창고로 주로 쓰이고 있는 창고에서 R3 충전 바리를 떠나기 위해 카바를 벗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오토바이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마 R3가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시동이 잘 걸릴지도 불안하고, 잘 걸리네요. 또 제가 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데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시골에 살고 있어서 직거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전화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약금을 걸고 용달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기를 당하기가 쉬운 취약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주변 지인분들과 거래를 하자니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질 않아서 거래가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서 본 각종 오토바이 사기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사기꾼들은 어떤 방법으로 오토바이 거래에 있어서 사기를 치는지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살짝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발인이로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는 못하고요. 그냥 살짝만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업자들이 치는 사기입니다. 현재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가 잘 안 팔려서 몇 달째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채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같이 추운 비시즌이거나 아니면 신차들이 곧 쏟아져 나올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바흄에나 라이트바겐, 번개장터, 당근에 매물을 올려놔도 몇 달 동안 입질조차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면서 온갖 핑계를 다 막 대기 시작해요. 아이고, 해가 바뀌면은 연식이 더해져서 감가가 더 이루어질 텐데 어쩌나 라거나, 빨리 팔아서 신차 사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안 팔려서 돈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사기는커녕 계약금도 걸지 못하겠구나 라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업자들에게 문자가 한 통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550만원 정도의 인터셉트를 올려놨고 이게 정가라고 하면은 업자들이 이제 문자로 350만원의 인터셉터 즉시 매입 가능,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날려요. 그러면 문자를 보고 처음에는 피식 비웃으면서 어떤 미친놈이 이딴 가격에 후려쳐서 팔어? 완전히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거? 업자들 너무하네 진짜? 하고 무시를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서 몇 달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달복달하기 시작하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도로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뭉뭉 들리기 시작하고 프로모션들 좋은 거 나오면은 이제 사람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가격인데 이렇게 안 팔린다고? 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내리다가 어느 날 업자가 보내왔던 문자가 문득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보게 되고 업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합니다 하면서 막 입에 모터를 달아놓은 듯이 그동안 자기 경력과 팔아먹은 오토바이 대수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면 용달차에 오토바이가 상차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게 업자한테 350만원 완전 헐값의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업자한테 문자와 함께 전화가 옵니다.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나 고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띡 보내요. 참고로 이 사진은 단순 예시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런 고장 코드가 떴다면서 사진을 문자로 띡 보내며 이런 거는 수리를 해야 하고 고지를 나한테 안 하고 속여서 팔았으니까 돈을 나한테 보내라고, 돈 내놔라고 이제 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탈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난 돈 못 준다, 이러면 이제 사람을 보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사장님, 아니 이놈 이거 좋게 말하니까 말 못 알아듣네. 지금 이거 사기 치신 거예요. 고장 난 거 고지를 안 하고 팔았잖아요. 이거 수리비 안 보내주시면은 저 고소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밀어붙이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프레셔를 가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겁을 덜컥 먹고 아이고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수리비 명목으로 또 돈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업자랍시고 오토바이를 업어올 때 100에서 200만원 넘게, 심하게는 반값까지 후려치고
가져와서 또 무슨 고장 코드가 떴다,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떨림이 있다, 사고 차였다, 흠집을 잡으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또 받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고장 코드 진짜로 고장이 나서 뜬 것일까요? 물론 진짜로 고장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센서 좀 건드려주고 점화 코일 살짝 뽑고 산소 센서 건드리고 해서 고장 코드를 띄운 다음 사진 찍고 다시 살짝 조여주면은 정상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사례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검색 살짝만 해보셔도 수두룩 빽빽하게 이런 사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례도 보면은 이상이 있다고 업자가 가져가서 200에 파는 거를 130만원까지 후려쳤죠. 고소하겠다, 이거 사기죄다, 고장난 거를 사전에 고지를 나한테 안 했다, 재판 가겠다, 어려운 길 가지 말고 그냥 수리비로 50만원만 달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라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면서 달라는 대로 수리비를 줘버리곤 합니다. 이거에 맞들린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검증된 친한 분들에게 차라리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건 내가 업자에게 내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고, 반대로 내가 업자에게서 오토바이를 사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샵에서 사기를 당했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기변하려고 근처 샵에 있던 거를 이제 사왔는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볼트도 싹 다 다르고 녹아있는 부품도 있고 라디에이터에 기스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가 났던 흔적도 있는데 500만원에 가져와서 320만원에 넘기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업자분 말만 믿고 사온 건데 사고 흔적에 볼트 싹 다 바뀌고 녹아있는 부분도 있고 완전 개판, 5분 전인 사고 매물을 속아서 사온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오토바이 판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이분 사오신 기종이 아마 제가 지금 영상에서 지금 바로 달리고 있는 이 야마의 R3 중고 매물 17,000km 탄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걸 판매하는 업자는 과연 뭐라고 하면서 팔았었을까요? 야마 R3 20년식 17,000km 운행, 타이어 앞뒤 체인, 내기어, 소기어, 브레이크 패드,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하고 판매 중, 상태 최상급이라고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사고 나서 볼트 죄다 바뀌고 사고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고 녹아서 눌러붙고 이런 허접한 상태의 바이크가 최상급 상태가 맞을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아 그래도 소모품은 죄다 바꿨다고 하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사고가 나서 개박살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야 팔리니까 고쳤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러한 바이크 쿼터급 R3 사고 매물 바이크 500만원이나 넘게 주고 사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결국 320만원에 팔게 쓰였다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사기당했다, 눈탱이를 맞았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크판에는 업자 관련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업자 매물은 걸러라 라는 말이죠. 양심적으로 사업하시는 업자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고 자동차와 달리 성능 기록부도 보험 이력도 차량 이력도 수리 이력도 볼 수 없는 중고 오토바이 판에서는 중고차 시장보다 이 환경상 사기꾼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감안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업자 매물은 걸러라 라고 보통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라도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자격증도 있고 따야 중고차 판매사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 판매하는 업자분들은 보시면 중고 오토바이 영업중개사 자격증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수리 대충 해서 상태 최상급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오토바이는 판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센터 열 때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존재하고 이걸 따야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제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기술 배워서 수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놓으면 개판 5분 전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뭐 바티움이나 DC 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 같은 곳에 센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오래 타셨고 자가 정비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경험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센터에 가면은 거기에 계시는 사장님께 수리를 맡기시고, 그게 아니면은 멀찍이 서서 자기 오토바이 수리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서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도 정비가 잘못되어서 2번 정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뚜껑을 안 닫아 놓으셔서 엔진 오일이 전부 도로 위에 배출이 되어서 도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멈춰서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오토바이 사이드 브라켓을 이제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정비를 하시는 분이 사이드 브라켓 설치 과정에서 리어 서스펜션을 제대로 다시 조립을 하지 않고 해놓으셔서 주행 중 리어 서스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듯 은색 리어 서스가 빠져서 달리는 도중에 바디 카울과 메인 프레임을 쳐서 기스가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칫하면 위험할 뻔도 했었죠.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샜는데, 이렇게 정비 자격증도 오토바이는 존재를 하지 않고 오토바이는 중개 영업 자격증도 따로 요구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환경적으로 아무나 업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티움이나 바이크 갤러리 및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서도 초보 뉴비들이 와서 업자 매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도 되나요? 하고 물으면은 절대 업자 매물은 건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곤 해요. 왜냐하면 굳이 저렇게 사기를 치지 않아도 업자 매물 중에는 사고차를 업어와서 수리를 해서 되파는 경우도 정말 많고, 고장난 차 사와서 대충 굴러만 가게 수리해서 상태 최상이라며 파는 매물도 정말 많아서 그래요. 업자 매물 사서 타봤는데 막 핸들이 떨려요. 앞으로 가는데 바이크가 자꾸 비스듬하게 옆으로 굴러가요. 왜 이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자 매물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사실 거면은 가급적 신차로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제일 깔끔하고 좋고,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중고를 살 거면은 정말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고, 업체 측에서 3개월 보증, 한 달 보증 이런 식으로 서비스 보증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저 집 잘한다, 저 집 잘 고치고 정직하다라고 소문이 났거나 그런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께 가서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은 지인 찬스로 주변 지인분들이 싸게 파는 매물, 저 바이크 자주 봐서 어디서 고장나고 어디서 사고 났는지 알아서 괜찮은 매물 위주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찾아보다 보면은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구석구석에 계시고, 조금만 카페나 동호회에서 이제 발품을 팔면 그건 거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하면서 바로 파악이 되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은 다소나마 안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오래 장사를 했고 자부심이 있고 또 돈 보고 장사 안 하고 취미 삼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사기를 치려고 하지도 않고 사기를 칠 필요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가서 이거 혼다 CB400 아닙니까? 이거 얼마예요? VTEC이네? 이러면은 오히려 사지 말라고 말려요. 그거 사고차야. 메인 프레임 부러졌어. 안돼 타다가 죽어. 이런 식으로 말리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안 팝니다. 그런데 사기치고 그러는 분들은 이야 호구 잡았네 하면서 사고가 나든 말든 팔아치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쩌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객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오히려 지들이 아니 그럼 고객님은 왜 못 보셨어요? 고객님도 못 보고 사셨잖아요. 우리도 몰랐다니까요. 왜 말을 이딴 식으로 하시지?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과장이 심하다고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들으시게 될 예시는 오토바이를 업자분에게서 구매를 했는데 타이어 교체를 위해 다른 센터에 들러보니 사고차였던 게 확인이 되어서 환불을 해달라며 전화를 업체에게 걸어서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네. 그럼 왜 사셨어요? 핸들이 꺾이고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샀으니까 환불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 당연한 거죠 당연히. 사장님 왜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사고차 아니라면서요. 네? 사고차가 아니라면서요. 아니라고요. 아닌데 그 사람도 아니라잖아요. 저희가 뭐 거짓말합니까? 근데 사고차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사장님도 모르고 지나가셨는데 저희도 모르고 팔았는데? 모르는데 그
그게 사기가 돼요? 몰랐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모르고 팔았는데? 센터 하시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기예요? 아 센터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안에 소속이 돼 있나요? 아 진짜 말을 왜 이딴 하지? 이 새끼가 야 니 어디 사냐? 넌 어디 살아? 나 지금 주소 보내봐 이 새끼야. 네 어디 왔었잖아. 와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니 펠라고. 폐 와서 아이 이 전라도 홍어 이 새끼 전라도 새끼 니네 엄마도 배신하면서 사는 새끼가 야 나 전라도 아니야. 아마 전화 내용에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업자에게 매물을 오토바이를 샀는데 오토바이가 사고차였거나 차대에 크랙이 났거나 휠이 휘었거나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환불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관리법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고 팔았다. 너도 못 받지 않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일에 사서 당일에 문제를 발견해서 당일에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은 못 해주겠고 우리도 속았다. 억울하면은 우리한테 소송 걸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불량업자들에게 잘못 걸려서 이상한 바이크 잘못 사면은 환불도 못 받고 되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을 수가 없고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타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소송을 걸어라고 하는데 지난 천안 혼다 사기 사건만 해도 소송을 걸어서 결과가 나온 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은 그냥 소송 안 걸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억울하면은 소송 걸어라 하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내고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실 때 신뢰도가 높고 유명한 샵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지인분들께 구매를 하시고 가급적 신차를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이런 사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가 좀 자주 접하고 보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거는 것도 정석이지만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공론화를 크게 시키면은 업체 측에서도 좀 스피디하게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CBR 600RR 타이어 이탈 사건 때도 신차로 교체를 해줬고 축축반 사고차 사기 사건 때도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영업방해라고 물고 들어올 여지가 있어서 잘 생각해보고 죄가 확실할 때 선택하셔야 할 방법이긴 하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업체가 주로 치는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매물을 사들여올 때 겁나게 후려쳐서 업어오고요. 거의 반값씩 후려쳐서 가져오고 그렇게 싸게 업어와서도 또 뭐가 고장이 났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해서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몇십만원씩 뜯어갑니다. 반대로 업자들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차 등을 저렴하게 수리를 해서 상태 A급, 상태 최상급이라며 정가로 판매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도 몰랐다며 잡아떼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튜메나 바이크 여행 갤러리 등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가보면 업자 매물 걸러라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불량업자들도 많지만 오늘 다루지 못한 양심적인 업자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양심적인 분들이 운영하는 샵을 동호회나 카페 등에서 파악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안심하시고 거래를 좀 하실 수 있겠다. 동네마다 정직하고 유명한 샵 꼭 하나씩은 있는데 거기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